카타르가 마침내 국제 에너지 시장에 가장 무거운 신호를 던졌습니다. 사실상 불가항력 카드를 꺼내 들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LNG 공급 계약에서 앞으로 최장 5년까지 의무 이행이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세계 최대 LNG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이 직격탄을 맞았고 카타르 수출 능력의 17%가 한꺼번에 훼손됐습니다. 복구에는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불가항력은 팬데믹이나 초대형 자연재해 같은 국가급 충격에서나 등장하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 그 카드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계 에너지 질서가 평시를 벗어났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불가항력은 태풍처럼 스쳐 지나가고 정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일부 선박의 한해 제한적 통과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완전한 정상화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트럼프가 휴전안을 밀어붙이고 있어도 이란은 미국식 조건을 일축하거나 자체 조건을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가 작전 가능성도 여전하고 걸프 전역의 긴장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중동 전체가 단기 충돌이 아니라 장기 소모전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 대한민국이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이 최악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는 순간 전 세계 원유 시장은 그 자체로 마비 직전까지 밀려갑니다. 세계 원유와 LNG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여기에 카타르발 LNG 충격까지 겹쳤습니다. 카타르는 평소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떠받치던 핵심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원유라는 축과 LNG라는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과 물류, 전력과 반도체, 비료와 물가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구조적 충격입니다. 세계 에너지 질서의 심장이 동시에 두 군데서 얻어맞은 셈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말하고 있지만 전장의 공기는 협상장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이 거론됐지만 이란은 이를 밀어내거나 자체 역제안을 내놓으며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테헤란은 밀리고 있다는 인상보다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공세 수위를 쉽게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각국은 겉으로는 신중한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전후 질서를 누가 줄 것인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며칠짜리 뉴스가 아니라 수개월에서 수년을 흔들 수 있는 에너지 전쟁의 서막으로 보입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카드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위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동남아만 봐도 충격의 강도가 드러납니다.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비축분 보강에 나설 만큼 절박해졌습니다. 인도는 수급 불안을 의식해 긴급 조달과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항공유 부족 우려로 국내선 간편에 들어갔고 원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까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한 방울의 연료, 한 척의 유조선, 한 건의 장기 계약이 모두 전략 자산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에너지 시장은 평시의 거래소가 아니라 사실상 전시 보급창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발 충격의 직격권에 놓인 나라들로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이 거론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장기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이미 계약 구조상 타격이 빠르게 전이될 수밖에 없고 중국 역시 카타르산 LNG 의존도가 적지 않아 현물 시장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모두가 동시에 현물 시장으로 뛰어들면 가격은 순식간에 폭등한다는 점입니다. 장기 계약보다 훨씬 비싼 비용이 붙고 결국 그 부담은 산업 전반과 가계 요금으로 번져갑니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와 같은 줄에 세워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LNG 수급 차질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한국 LNG 도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 수준이고 한국가스공사의 재고도 법정 비축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가스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의 가동폭을 넓히고 정비 중인 설비의 복귀를 앞당기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눈앞의 충격을 그대로 맞는 나라가 아니라 전력 믹스를 바꿔 충격을 흡수하는 나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대응력은 평범한 수입국과 다른 체력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한국은 말보다 먼저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중동 위기 대응을 총괄할 비상경제 대응팀이 꾸려졌고 전국 단위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가동됐습니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대기업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사내 차량 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 지침을 내리기 시작한 것도 그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국가 전체가 연료 한 방울의 가치가 달라진 시대에 맞춰 즉시 전환 모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흔들리는 나라가 있고 위기가 오면 체계를 먼저 바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분명히 후자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더 간과하기 쉬운 2차 충격도 있습니다. 라스라판 타격은 LNG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타르의 헬륨 생산 차질은 반도체와 MRI, 우주항공 공급망까지 건드립니다. 카타르산 헬륨 감소는 아시아 첨단 산업, 특히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쟁의 파장이 곧바로 첨단 산업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난방비 방어가 아닙니다. 국가 핵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안보 대응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위기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도 동시에 쉽게 무너질 나라로 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누가 더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중동이 장기전의 안개 속으로 들어갈수록 가격만 보는 나라들은 먼저 흔들리고 체력이 약한 나라들은 먼저 주저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비축이 있고 전력 대체 수단이 있고 산업과 정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충격을 견디며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꺼내든 카드는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나라 전체의 회복력과 동원 능력을 증명하는 카드입니다. 위기는 분명 거셉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대한민국은 버티는 수준을 넘어 끝내 살아남는 쪽에 설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즈는 이번 움직임을 두고 러시아가 아시아 에너지 판도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에 들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핵심 타깃으로 지목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존 유럽 중심의 에너지 흐름이 완전히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물량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을 함께 파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강한 톤으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축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가격 복권과 계약 유연성 측면에서 파격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처럼 LNG와 원유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메리트를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층 더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 아시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 흐름에서 중심축으로 부상할 경우 일본과 유럽의 에너지 전략에도 상당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블록 구조 자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다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던진 에너지 패키지는 시장을 뒤흔들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짚으며 에너지 안보와 동맹 구조 사이에서 복잡한 선택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언론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니케이는 한국이 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대체 공급선 확보 필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동북아 에너지 경쟁 구도가 새롭게 짜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중국 쪽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부상하는 흐름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기존의 중국 중심으로 이어지던 에너지 협력 축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닙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 위에 러시아발 재편 시도가 겹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나라가 있고 위기 속에서 더 깊이 흔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글로벌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국이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전략적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